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유충렬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유충렬전. 자, 전 앞에 끊으면 얘가 중심 인물이라는 거죠. 유충렬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래 보시면 국문소설 한글로 쓰여졌어요. 영웅소설이라는 것은 영웅이 등장한다라는 것. 군담소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배경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그러면 전쟁 중에 영웅이 활약하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 영웅 소설적 특징에 관련돼서는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것. 자, 성격 보시면 영웅적 되어 있죠. 당연히 영웅이 나타나니까. 그런데 전기적, 비현실적 이거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전기가 뭐냐면 기할 기자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가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현실, 비현실, 비현실이라고요. 이때 기는 기이한 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전형적인 영웅의 일대기 구조 속에서 사건이 전개된다고요. 사건 전개 방식이 이렇다고요. 자, 그러면 자, 영웅의 일대기 구조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영웅은 금수저 물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고귀한 혈통력,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얘가 태어나는데 정상적으로 산부인과에서 툭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뭐 바다에서 막 흘러오거나 아래에서 휙 나오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정상적 출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정상적으로 태어난 놈이요. 능력치 만렙 찍고 태어나요. 그래서 비범한 능력을 지녀요. 그러니까 어린 놈이 능력치가 뛰어나니까 어때요?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가 벌어지죠.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위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위기는요. 어리잖아요. 스스로 극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조력자.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가 없어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성인이 돼요. 성인이 되어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어떤 위기인지는 이야기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때 위기는 이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극복하고요. 그 다음에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왕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높은 벼슬을 제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작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일반적인 구조에서 교과서에 서술된 부분, 어느 부분인지 일치시켜서 문제를 푸는 것.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적강소설로서의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적 공간이 설정된다. 자, 이것도 잠시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그냥 할게요. 적강소설. 적강소설이 뭐냐면 아래로 인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물이 천상계의 인물이었는데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천상계에서 A라는 인물과 B라는 인물이 있는데 대립을 해요. 그러다가 옥황상제 앞에서 대립하다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벌을 받아요. 지상으로 내려와서 A 다시로 태어나고 B 다시로 태어나는데 여전히 싸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는 싸우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요. 겉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이면적으로 숨은 부분에는 몰락한 계층의 권력 회복 의지. 몰락이 뭐예요? 권력이 뚝 떨어졌다고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권력이 회복되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미리 짚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요. 왕위에 오른다. 높은 벼슬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느냐면 그때 당시 권력을 잃었던 사람이 꿈이 뭐겠어요? 권력을 회복한다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의지를 드러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제가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의 행적이라고요. 긴 소설이에요. 교과서에 다 담지 못해요. 그러면 편집 의도가 뭐예요? 앞부분에는 유충렬의 고난의 모습, 즉 영웅의 시련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뒷부분에는 영웅적 행적, 충렬의 영웅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어떻게 서술을 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때 정원주부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 부인과 함께 남학 형산에 치성을 드리고 태몽을 꾼 뒤에 영웅의 기상을 지닌 아들 충렬을 낳아 기른다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앞부분의 줄거리 압축해 놓은 건데 여기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여러분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정원주부 유심. 유심은 사람 이름이에요. 충렬의 아빠예요. 근데 정원주부는 무슨 말이냐면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높은 벼슬이니까 영웅의 일대기 구조 첫 번째 금수저 고귀한 혈통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국무총리 이 정도 되는 거죠. 개부럽죠. 자, 그 다음요. 아들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산에 치성 빌어요. 빌었더니 꿈을 꾸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정상적인 자식 출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러나는 거 비정상적 출생이 드러났고요. 영웅 일대의 구조에서. 그 다음 여기서 영웅의 기상을 지닌 충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지만 뭐 비범한 능력을 지졌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충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읽어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요. 그 후 조정의 신하들 중 역심 반란요. 품은 정한담 일파가 유심을 모함하여 귀양을 보낸다고요. 나쁜 놈에 의해서 영웅의 아빠가 귀양을 갔어요. 벌 받으러 갔다고요. 그러면 집에 누가 남아요? 엄마랑 아들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면 아빠가 없이 엄마 아들 남았으니까요. 이 나쁜 놈이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장면이 펼쳐진다고요? 영웅의 시련, 위기가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작가가 어떤 식으로 그려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설이라 중요하잖아요. 그냥 장면, 고전소설에서 장면이 변화될 때 다른 장면이 나올 때 이렇게 쓴다는 것. 이때 정한담, 최일기가 같이 나쁜 놈이에요. 유주부를 참소하여 적소로 보낸 후에 마음이 교만하여 별당으로 들어가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유주부를 참소한다는 건 누명 씌워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적소로 보냈다라는 것은 귀양 보냈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 왜? 자기 상대를 없애버렸으니까요. 마음이 교만 이런 거죠. 나밖에 안 남았어 라는 거죠. 옥관도사, 보통 도사는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는요 나쁜 놈이에요. 옥관도사를 보고 천자를 도모할 묘책을 물은데, 자,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서 천자는 왕이에요. 왕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바로 역모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이죠. 도사 문 밖에 나와 천기를 자세히 보고 들어와 하는 말이 요사이 밤마다 살펴온 즉 두려운 일이 황성에 있나이다. 황성은 임금님이 사시는 곳, 그러니까 수도를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기 두려운 일이 있다 하니까 이제 정한담이 묻습니다. 두려운 일을 하오니 무슨 일이나이까 하니까 도사가 이야기합니다. 천상의 삼태성이 황성에 내렸으되 그 중에 유심의 집에 비쳤으니 유심은 비록 연경에 갔으나 귀양 갔으나 이런 뜻이죠.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살았으니 그대 도모할 일이 어려울 듯 하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한담이 나 이제 왕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죠. 왕 제거할 거야 라고 도사한테 물으니까 쉽지 않아. 영웅 태어났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천상의 삼태성, 쉽게 갑시다. 별요. 그러니까 하늘에 별이 이렇게 탁 떠 있는데 한 집에 이렇게 빛이 쫙 쬐이던 거예요. 이게 영화에서 이미지로 그려진다면 누가 봐도 아, 저 집에 적어도 아주 큰 인물이 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집이 누구 집이에요? 유심 집이요. 그럼 여기서 태어난 놈은 누군데요? 충렬요. 충렬을 의미하겠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겠습니다.
한담이 왕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으니까 영웅이 태어났다고 아 영웅 태어났네 아이고 겁나라 그러면 조용히 짜져 있어야 되겠다 이럴까요? 보겠습니다. 한담이 이 말을 듣고 외당에 나와 도사하던 말을 일기더러 하니 이제 자기 편용 일기가 말합니다. 도사의 신기함은 천신에 지나나니 그러니까 그 도사 신빨 그 되게 신빨 잘 맞아요 라는 거죠. 신기한 영웅이 황성 내에 있다 하니 진실로 마음이 황공하나이다. 그 도사 신빨 되게 좋으니까 진짜 영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공하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나타낸다 하니까 이제 한담이 말 내 생각하니 유심히 연마하되 늙었으되 이런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로 수년 전에 형산에 산재하여 빌어서 자식을 얻었다 하더니 도사의 말씀이 황성에 있다 하니 의심하건대 유심의 아들인가 하노라. 유심의 아들 누구요? 충렬. 그러니까 얘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그놈인가 보다.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영웅님 나와 한 편이 돼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죽여버릴까요? 그 다음 나타납니다. 한담이 옳다고 그날 삼경,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11시부터 1시, 밤 1시 사이요. 가만히 승상부에 나와 나졸, 졸병요 10여 명을 차출하여 유심의 집을 둘러싸고 화약 염초를 갖춰 그 집 사방에 묻어놓고 화심에 불 붙여 일시에 불을 놓으라고 약속을 정하니라 했어요. 자, 이 내용이 뭐예요? 바로 충렬을 자기 편으로 만들거나 떠받들 생각을 하지 않고 영웅이라고 하니까 충렬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성인 여러 명이 이제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되는 아기를 죽일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아기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지금부터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영웅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다음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